질과 양이 동시에 이제 진행되는 거죠. 이 중국 공군의 어떤 현대화, 그게 이제 본격 위협이 이제 자리 잡는 게 뭐 2025년, 26년, 27년 때는 중국 공군의 주력은 J-20하고 J-16이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승문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이 네. 중국의 최신형 스텔스기 J-20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PD님은 이 J-20이 내용이 재밌을 거라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니, 재밌기보다는 자꾸 미국 속에 가려진 이 전투기라 이거 뭐 듣도 보지도 못했던 게 자꾸 미국 쪽에서도 약간 인정하려는 분위기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에 이제 미국의 F-35나 F-12는 밝혀지거나 공개된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J-20은 아직도 가려진 게 많아서 과연 어떤 말이 맞는지, 어떤 그 정보 출처에 따라서 좀 뭐 서로 틀려요, 내용이. 그 예를 들어서 저번엔 제가 뭐 양산 대수가 200대까지 가까이 된 것 같다 했는데, 네네. 그럼 다른 나라 뭐 가까운 일본의 이제 그 자료들을 뒤져보니까 또 그렇게까지 평가 안 합니다. 200대까지는. 일본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냥 부대 단위로 한 2개 부대가 현재 실전 부대가 이제 편성이 돼 있다 정도로만. 두 개 부대라면 몇 대 정도로 보고 있는 뭐 거죠? 대대 개념으로 이제 잡아야 되겠죠. 대대. 예. 실전 배치 대대. 뭐 그 연구하는 그 비행대가 아니라 예. 별도로 이제 계속 개발하는 또 비행대대가 있는데 J-20 그 스텔스 전투기 가지고 네. 그런 걸 이제 배제하고 그 뭐 완전 앞에 나서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몇 대? 이게 대대. 이게 대. 예. 그럼 한 50여 대 정도 잡아야 되겠죠. 정말 궁금한 J-20입니다. 이 J-20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걸 뒤져보니까 참 뜻밖의 스토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뜻밖입니까? 예. 뭔가요? 그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이제 한 이후 그 당시에 그 옛날 구소련, 네. 소련을 소위 포위망 형성하기 위해서 엄청 친해졌거든요. 그러면 그 친해지기까지 뭘 했냐? 그럼 이제 외교를 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게 네. 무기를 이제 주려고 했던 과정이 있죠. 그거는 이제 1989년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상당히 원활히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려졌던 얘기가 스텔스에 대한 기초 기본 기술을 서로 교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미국하고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원리. 이게 스텔스라는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니까 80년대 중반으로 이제 따져보면은 그 개념 자체를 잡기도 어려울 때였으니까. 근데 실제 뭐 미국이 스텔스라는 거를 이제 항공 기술로 적용해서 개발하겠다고 처음 발표한 거는 그 카터 시절 때. 그러니까 70년대죠. 70년대. 네, 그때 이제 카터 시절 때, 행정부 시절 때 그 소련을 잡기 위해서 그 군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순항 미사일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이때 했었죠. 그래서 그게 일단 단어 자체가 형성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80년대 중반에 이제 그 교류를 한 겁니다. 이 스텔스라는 게 이런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그런 이제 기본 원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교류를 한 거죠. 그러다가 1989년도 천안문 사태를 이제 일으키면서 모든 게 다 중단됩니다.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직전까지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과 중국의 이 항공기, 전투기 관련된 기술 교류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지금 처음에 스텔스 기술, 기본 기술에 대한 기초 원리에 대해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그 당시 주력 전투기, 최신 주력 전투기는 J8이었습니다. J8. J8. 그러니까 우리 서방 측 표기로는 F8. 그렇죠. 그것도 2형, 2형. 앞에가 이제 뾰족하게 이제 기수가 레이덤 달린. 네, 맞아요. 그 F8 2형 전투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두 대를 미국의 노스롭사, 지금의 노스롭 그라만이죠. 그 당시에 노스롭사, 톰캣을 만들고 있던 그 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중국이 그 당시에 미국한테 이거 개량을 해달라. 그래서 그 배에 선적시켜서 두 대를 미국에 보냈는데 얼마 안 돼서 1989년 천안문 사태가 이제 일어나면서 다시 이제 우리 이거 못 해줘. 군사 교류 못 해. 그 무기 업그레이드나 이런 교류 못 하겠다. 보내줘 그냥. 다시 반납. 미안하다. 그게 이제 1989년까지 일이었죠. 그 정도로 교류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80년대 중반에 다른 나머지 잡다한 장비 어느 정도 이 미국이 중국한테 줄 생각했냐면은 대표적으로 해군의 네. MK-48 중어뢰 그리고 육군의 토우 대전차 미사일 알려진 게 예. 대표적으로 그리고 해군의 우리 지금 함정들 절반의 주력 엔진인 제너럴 일렉트릭스의 LM2500 가스터빈 그 당시 주력 아주 최신 엔진이었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 블랙호크. 그래서 완벽히 블랙호크의 카피 버전이 나왔군요. 그래서 이거 구소련 당시에 구소련을 이제 어떤 포위망 완전히 잡기 위해서 네. 그렇게 중국하고 긴밀하게 무기를 이제 대만을 일단 제껴놓고 중국한테 주겠다. 그리고 스텔스라는 게 원리가 이런 거다. 기본 기술도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뭐 F8 2형 네. 전투기까지 뭐 가져와 내가 개량해줄게. 제대로 된 요격 전투기 만들어줄게. 그 정도였으니 뭐. 그러다가 이제 1989년 그 천안문 사태 이후에는 네. 결국에는 이제 이게 서로 관계가 이제 흐트러지면서 얘네 중국하고는 군사 교류는 안 되겠다. 중단하고 나머지 부분 경제 부분에서 그냥 교류하자.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뭐 최근까지 트럼프 정권 직전까지 이제 쭉 이어져 온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그때부터 이 중국이 그 전에 중공이었죠. 네. 이때까지 경제 발전을 이룬 것처럼 이런 군사 무기의 어떤 개혁도 상당히 크게 발전을 거뒀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뭐 결국에는 이제 그 경제 말씀드렸죠. 네. 그걸 기반으로 이제 돈을 좀 버니까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설계를.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게 2010년도. 10년 12월. 12월. 네, 그때 이제 자기들이 어떤 그 루트를 이제 자기들이 그 흘릴 수 있는 사진이나 멀리서 찍은 거라든지 이렇게 슬금슬금 흘린 게 2010년 12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이제 흘린 거죠. 우리 이런 거 있어 하면서 개발했어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실제 그 비행을 해야 되잖아요. 첫 비행, 최초 비행. 네. 그거는 1년 후가 아닌 바로 한 달 후에. 12월에 발표를 했으니까 그러면 1월이라는 네, 말씀이십니까? 2011년 1월에 이제 첫 비행을 이제 했다고 이제 공표가 되죠. 상당히 빠르죠. 네네네. 그러니까 흘린 다음에 바로 비행시키는 거를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계획적이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양산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항공기가 이제 쓸만한 그 항공기를 네.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제기가 아닌. 네. 그거는 이제 2015년 말. 15년 말.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J-20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유사시에 이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부대 배치. 네. 야전 부대 배치는 최초의 부대 배치는 2017년. 2017년. 네. 뭐 그렇게 하면 오래된 건 아니죠. 근데 하여튼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대대만 배치되어 있다는 설과 네. 그다음에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나온 기사로는 뭐 200여 대까지 뭐 이미 됐다. 하는데 이게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게 결국 이제 이 전투기도 역시 우리 그 KF-21처럼 핵심이 엔진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작하는 거 개발의 시작은 엔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제기 만들 때는 그 러시아의 S-27 그 플랭커 전투기의 엔진인 그 룰카 AL-31F 이 엔진을 처음에 씁니다. 처음에는. 네, 근데 이게 이제 추력이 부족해가지고 자기도 원하는 추력이 힘이 안 나오니까 결국 이제 국산 카피 하드 카피를 떠가지고 국산을 한번 이제 시도해보죠. 그게 바로 이제 WS-10. 네, 그 카피판. 예. 근데 이것도 역시 추력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중국의 J-20 전투기가 있는 게 가지고 있는 게 이 힘이 좀 딸리는 것들이다. 기껏해야 러시아제 엔진을 사들여서 장착한 버전하고 또 그걸 하드 카피 있던 자기네 국산 엔진 장착한 버전이기 때문에 네네. 힘이 딸리다. 공중 어떤 기동 능력이 스텔스기라고 하면 좀 모자란다. 그러니까 완벽히 개발이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제대로 된 완성형으로 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 F-35를 이제 A형, B형, C형을 막 실전 배치를 하니까 이게 다급해지니까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나마 그거라도 빨리 배치하자 해서 지금 실전 부대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알게 모르게 대만과 양안 사이에서 이렇게 비행을 하는 그래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왔다. 그러니까 대만은 스텔스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밸런스가 안 맞죠. 그리고 이 극동아시아에 미군 배치한 거, 그 가데나가 중국 상대로 가장 최전방인데
우리가 말씀드린 F-15C 이글이 주력이니까 네네. 이게 4.5세대고 하나 5세대니까.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이제 와서는 안 맞다 싶으니까 미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저런 기체도 노화됐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이제 F-15C 이글에 대해서 버릴 때가 왔기 때문에 네. 그럼 급한 대로 알래스카에 있는 F-22 스텔스를 이제 순환 배치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스텔스 전투기는 순환 배치를 해서 같이 이렇게 혼합 부대를 이제 형성해서 대응을 하겠다. 중국의 J-20을.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은 이제 좀 슬금슬금 나오더라고요. 그 앞으로 어떻게 편제가 이제 바뀔지. 그 중국의 J-20이 아무리 그래봤자 네. 미국에 위협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스텔스 성능이 그냥 평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옛날에 그 다리미 공격기 네. F127 아, 예, 예. 이거 다리미 같이 생겼거든요. 다리미. 그렇죠. 옛날 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공격기보다 좀 더 스텔스 성능이 좋고 그리고 이제 F-22 랩터보다 못하다. 예, 딱 그 중간 선상에 있는 F117하고 F-22의 중간 정도의 성능이다. 그러면 이제 단적으로 이제 그러면 그 기체 외형에서 그 마지막 그 처리가 좀 잘못 안 된 게 엔진 부분. 그래서 엔진 부분의 그 RCS 소위 레이더에 포착되는 그 성능이 아직도 높다는 거죠. 그 값이. 네. 그래서 엔진이 결국에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그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WS10까지 국산 엔진은 추력도 약하지만 그게 안 돼서 또 신형 엔진을 지금 개발 중이에요. WS15.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얘가 지금 미국의 F-35가 완전하게 문제점이 개선이 안 된 것처럼 역시 중국의 J-20도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서로들 급하게 막 배치를 하는 거죠. 다만 러시아의 Su-57보다는 앞선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개발 과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먼저 착수했고 어떤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어디 그 훔친 기술이라도 잘 적용한 게 J-20이 더 낫다. 훨씬 낫다. 예, Su-27은 끼지도 못한다. 그래서 전 세계 스텔스 전투기의 실용 배치 순위나 순서라든지 어떤 그 기술력이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낫다. 중국이 낫다. 예, 물론 첫 번째는 미국이고. 그럼 이 중국의 J-20이 예. 완벽히 제작이 돼서 실전 배치가 됐을 때 이게 전 세계 무기 동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지 뭐 중국은 현재로서는 대만을 이제 먹기 위해서 그런 모든 그 신기술과 신장비를 이제 양산 배치하는 게 그 완전히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서려면은 해군력 포함해서 해군력과 공군력이 아주 촘촘하게 올라서려면 2025년, 6년, 7년 요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실제 대만 양안 사태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수 있죠. 지금은 좀 미진해요. 그 중국의 공군력, 해군력이 그 신형 장비나 항공기들이 이제 막 이제 배치돼서 뭐 저번에 우리 말씀드렸던 JH7 이제 버린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미국도 맞서서 뭐 또 F-15C 이글도 버린다고 그러고 서로. 그러니까 이제 세대 교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위협 이거를 중심으로 J-20 스텔스 전투기를 이제 좀 더 많이 띄워서 대만에서 자기가 제공권 우위 입장에서 쓰려면은 시간이 한 3, 4년 더 걸리는. 그래서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J-20도 좀 더 개량을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뭐 기관포를 장착하는 것도 아직은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30mm를 달 것이다, 단다.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얘기가 많은데 네. 그 기관포를 이제 장착하는지 안 하는지도 공표가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근접전 F-35도 근접전을 생각해서 이 스텔스 전투기들이 근접전을 하는 비행기들이 아닌데 네네. 혹시나 만에 하나 있을 것을 대비해서 F-35도 기관포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엔진도 역시 F-35도 뭐 새로운 엔진 개발한다는 게 다 연관된 거거든요. 네. 좀 급한 대로 막 배치를 하면서 좀 더 완벽하게 성능을 갖기 위해서는 엔진 교체, 뭐 기관포 장착, 뭐 미사일 교체 이런 게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 그렇게 서로 붙는다든지 그게 뭐 일방적으로 한쪽이 우위에 쓴다든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네. 이 미국과 러시아 네. 그리고 중국 네. 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중국이 어떻게 보통 일반 전투기도 아니고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어내기까지 어떻게 이런 과정을 급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많이 여기저기서 가져다 입수에다가 네. 합해가지고 만들었다. 그게 대체적인 얘기죠. 그리고 그 그 중간에 미국이 좀 그 보안 문제에 신경 안 쓴 것도 있고. 그냥 서로 이제 뭐 수출해서 먹고 살기 바쁘고 대한민국도 그랬고 네. 미국도 그랬고 중국도 그렇고 그냥 유럽도 그냥 물건 서로 팔고 그냥 사고
그런 경제 교류에 집중하던 게 지난 그 30년이었거든요. 90년대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그랬죠. 그 이제 보안 문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게 다 드러나죠. 수면 위로 올라오죠. 저거 우리 거 훔쳐다가 한 거 아니야. 저렇게 빨리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들이 다 닫고 있죠. 그런 기술 이제 훔쳐갈 수 있는 거나 이렇게 흘릴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이 다 닫혀가고 있죠.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많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물론 독일 같은 나라는 자꾸 이렇게 경제에 그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아직도 뭐 좀 미련이 남아 있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뭐 영국, 프랑스도 이쪽은 좀 보안 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죠. 이런 군사 기술. 그래서 그 옛날 J20 개발할 때처럼 뭐 그다음 뭐 신형 전투기라든지 뭐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그렇게 뭐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KF-21도 형상만 보면은 거의 스텔스기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뭐 상정을 해서 만약에 이제 그걸 진화시켰을 때 그걸 대비해서 일단은 외형은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했죠. 그 말은 곧 KF-21도 언제든지 이 스텔스기로 변형시킬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기술 적용해서 이게 소위 KF-XX로 이제 진화를 해야 되는데 블록 3가 이름 바뀌어서 그 이후로 시간을 아무리 뭐 빨리 잡아도 2030년대 초반 중반. 그러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또 다른 뭐 5.5세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실 뭐 유럽에 지금 6세대 전투기 얘기하는데 실제 따져 보면은 5.5세대다. 5.5세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폭을 좀 좁히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5세대 그 0.5라는 차이가 다 전장비에 관련된 거니까 무장이라든지. 네네네. 그래서 그 폭을 좀 좁히는 의미는 있죠. 그러니까 6세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는 기술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2040년대 이후 그 6세대란 말이 표현이 이제 적합하게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제20을 5세대라고 표현 안 합니다. 몇 세대로 표현합니까? 4세대. 아, 그래요? 자기네만의 그 분류법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왜 4세대라고 하냐면은 자기네는 자체 국산의 1세대 전투기는 없었다. 순수하게. 네. 그게 이제 이 서방에서 말하는 1세대가 이제 아음석 전투기였는데 그때는 자기네가 독자 디자인이 없었다. 그리고 단순 조립이었다. 뭐 미그 17 같은 거. 그냥 컴포넌트 수입해서 만드는. 그래서 자기들은 이게 4세대지 무슨 5세대냐. 분류법을 좀 하나 좀 낮춰서 얘기하더라고.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중국의 1세대는 아마 이제 미그 19 초음속 전투기 최초의 그 F6라고 하는 미그 19 그걸 이제 1세대로 치는 것 같습니다. J6. 예, J6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단계 낮춰서 중국의 그 분류법은 J20은 4세대다. 네. 자, 그럼 이 중국의 J20이 우리 이 한반도까지 위협이 되려면은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배치했다는 그 부대 두 개보다는 이제 대만 방향인 것 같고 이 한반도 소위 우리 서해안이죠. 황해 쪽으로 그쪽에 관구에 이제 항공 부대를 완전 주력화 시키려면은 빨라도 한 4, 5년? 4, 5년. 예, 역시 뭐 2026년, 2027년도가 이제 위협이 또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는 때가 이 한반도를 향해서는. 그러니까 주한미공군 소위 그 뭐 오산 군산을 또 견제해야 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제 제일 급한 거는 이제 대만 침공에 대한 어떤 연습과 훈련 그걸 위해서 이제 그 정 방향으로 대만 방향으로 이제 배치를 이제 한 거고 우선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방향이고 더 나가서 그게 이제 일본까지 겨누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도 제대로 확인한 바 없지만 이 J20의 무장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에는 이 J20을 장거리 타격기로 얘기했었어요. 얼마 전까지, 한 3, 4년 전까지. 근데 지금 이렇게 작전하는 거 몇 대 안 되지만은 그 소위 이제 다른 평론가 얘기하면 몇 대 안 되지만은 작전하는 모습이나 무장 체계를 보니까 이 제공, 소위 스텔스 제공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공대공 전투의 우선적인 무장을 이제 운영하더라. 그렇게 해서 그 내부 무장창에 넣을 수 있는 게 길이가 4m짜리의 최신형 중국산 PL-15. 그리고 이 탑재 내부 무장창에 넣을 수 있는 게 4m짜리를 4발. 이게 사거리가 유효 사거리가 145km. PL-15라고 하면 뭐랑 같을까요? 미공군의 최신형 암남. AIM-120D. 그래요. 우리 한국공군에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진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일단 사거리가 145km면은 PL-15가 상당히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그 미티어가 이제 조만간 우리가 올 연말인가? 올 연말 정도에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계약을 이제 본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미티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네네네. 한국군 보유할 수 있는 그 본 계약이 올해 중반에 이루어지면은 연말에 현재 그 개발 중인 KF-21에 이제 시제 장착을 할 수 있는 실제 지금은 저게 모급인데 네네. 실물이 들어오는 게 연말에서 내년 초에 들어오는데 그 미티어 미사일이 사거리가 200. 200. 예. 거기에 뭐 어느 정도 좀 좁혀드는 그 사거리죠. 근데 미티어도 실제 유효 사거리는 이제 200km 좀 이하로 보는 거고 한 뭐 180km나 유효 사거리로 따지면은 예. 최대 날아가는 이제 거리는 200km라고 표현하는 거고 예. 그렇게 봐서는 거기에 이제 견줄 수 있는 준하는 최신 미사일이죠. 그리고 이 PL-15의 미사일이 4발을 안 할 경우에는 네네. 기존의 PL-12, PL-12. 예, 그건 6발. 6발. 예, 요건 이제 중거리에 들어가는 미사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무장창을 또 이제 옆에 이 복부에 있는 거 말고 옆으로 네. 이렇게 열었다 닫혔다 하는 거, 네. 거기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2발을 이제 달 수 있죠. 그거는 이제 PL-10, 그건 단거리예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뭐 이 공대공 전투 중심으로 해서 뭐 10발에서 8발 사이의 미사일을 공대공 미사일을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무장이면은 꽤 괜찮은 거 아닙니까? 뭐 미공군이나 뭐 서방 측의 그 표준 그 무장 공대공 미사일 장착 표준 숫자가 8발부터 시작하니까 네. 8발부터 시작하고 뭐 미공군이나 유럽에서 뭐 유럽파이터나 이거 보면은 더 많이 실으려고 이제 그 파이로는 더 증가시킨 건 있죠. 근데 평상시에 뭐 항속거리 그러니까 공중에서 또 머무르는 시간이라든지 이걸 다 따져오면은 8발이 표준 이런 좀 아직까지는 통용이 되고 있죠. 아무튼 이게 제대로 완성이 돼서 실전 배치까지 된다면 확실히 위협이 되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초도 배치가 2개 부대 공식적으로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초도 그 운영 부대가 2개 대대는 이제 있는 것 같다. 제대로 운영하는 게. 네네. 그걸 보면은 이제 미 공군이 갑자기 저렇게 가데나를 철수시키는 거 봐서는 바로 이제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지금 양산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예. 뭐 200여 대까지 보유했다는 얘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미국이 이런 중국 공군의 발전이 J-20 같은 경우 이것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동북아시아에 나와 있는 미공군이 그 전투기 전력이 개편을 이제 보시면은 순환 배치나 임시 배치들은 이렇게 스텔스 전투기 들어오는데 한반도까지 가만히 따져보세요. 지금 이제서야 오키나와 가데나 기제 F-15C 이글이 이제 교체가 그것도 뭐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79년부터 배치돼 있던 전투기를 이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주한 미공군의 F-16이 아직 다른 전투기를 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계획도 그렇죠. 안 나오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일본의 미자와 기지에 아직도 F-16C가 주력입니다. 그러니까 안 대표님 말씀은 이 동북아시아권의 이 중국의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전력 수단이 아직 완비가 안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상으로는 늘어났는데 플랭커 계열의 전투기나 J-10, 네네. J-10 개량형 C형까지 계속 뭐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그건 4.5세대나 4세대 전투기고요. 네. 근데 5세대가 본격 배치되는 거는 이제부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미공군이나 미 해군, 미 해병대 전투기들이 이제서 이제 실전 그 스텔스 전투기들을 실전 배치하는 게 전방에 배치하는 게 이제부터인 게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개발을 중국에 하지만은 본격 배치 대량 양산 체제는 이제부터 아닌가. 네. 물론 이제 엔진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엔진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반도 역시 그 F-16 전투기가 언제 교체될지 몰라요, 그것도. F-16이. 예, 아직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전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미공군이나 뭐 미국 국방성이 볼 때는 이제 이제부터 시작 아닌가 그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위협은.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뭐 노후 전투기 중국이나 우리 주일 미군의 노후 전투기 그 시리즈를 처음 먼저 내보낸 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중국의 J-20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거죠. 아무튼 그런 기류에 맞춰서 한국 공군도 이 F-15 업그레이드를 EX 버전 가까이 완벽한 EX는 아니겠지만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4.5세대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기존의 4세대를. 그러면 왜 5세대가 얘기가 아니라 왜 4.5세대 얘기를 네. 질문을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듣는 분들은 그럴 텐데 네네. 그게 이제 좋은 질문인 게 중국 공군, 동북아 미군들, 일본 항공자위대를 보면은 동시에 기존의 스텔스 전투기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아니면 배치를 이제 계획을 하면서 4.5세대를 추가로 도입을 하거나 개량을 합니다. 그게 중국의 J-16 때문에. 중국의 J-16은 사실상 러시아의 슈퍼프랭커의 중국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J-16이 이제 본격 양산에 들어가면은
이 소위 섞어 하이로믹스 개념으로 스텔스 전투기하고 기존의 4.5세대가 이제 같이 혼합으로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질과 양이 동시에 이제 진행되는 거죠. 이 중국 공군의 어떤 현대화, 그게 이제 본격 위협이 이제 자리 잡는 게 뭐 2025년, 26년, 27년 때는 중국 공군의 주력은 J-20하고 J-1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맞대응을 하려면은 동북아의 미공군의 F-22가 지금 이제 순환 배치되지만은 동시에 F-15EX나 F-15E, F-15 스트라이글의 개량 버전이야. 이 일은 그것도 4.5세대라고 해요. 이게 이제 혼합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한국 공군 역시 F-35A 지금 39대죠. 운영하는 게 추가로 20대 더 산다고 그랬고, F-15K 슬램이글을 4세대에서 4.5세대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해야만 대응이 되죠. 거기다가 KF-21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건 30년대 먼 얘기고요. 뭐 멀면서도 가까울 수도 있죠. 뭐 또 세월이라는 게 빨리 또 흐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천천히 흘러가는 것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KF-16을 대체를 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좀 기간상 좀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요. 실제로는 뭐 KF-16을 2040년대에 이제 교체하는 건 나와 있고 발표는 이 실제 대체기는 KF-5죠. 먼저 제공호. 그리고 이제 그 옛날 정권에서 이제 정부에서 도입했던 오래전 정부에서 도입했던 F-16 PBU 피스 브릿지 업그레이드. 이게 사실상 대상입니다. 이걸 먼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러고 나서 이제 소위 아까 말씀하신 KF-XX라는 거. 차세대 KF-21, 그 다음 KF-21이라 하겠죠. 번호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것이 KF-16의 지금 업그레이드 버전을 또 대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구형 전투기가 현 시점에서 많다는 거죠. 그래서 F-15의 K, F-15K의 업그레이드 사업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이급 중에서는. 저렇게 중국이 J-20과 신형 J-16 전투기를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과 양을 동시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군도 그렇고 이 동북아에 나와 있는 미공군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려서 항공자위대 역시 그렇게 지금 개편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신형 전투기나 업그레이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중국의 위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아니 우리 계획대로 이제 우리 항공전력 증강하고 개편하는 거 그 좀 차질 없게 예산 확보를 제때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과정 행정 처리하는 것도 빨리 좀 서두르고 그렇게 하면은 뭐 크게 뭐 우리가 뒤처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떤 발표된 거를 예정대로 다 집행을 해야 되겠죠. 일단 집행이 먼저다. 그 집행이 중요합니다. 그 발표만 할 게 아니라 차곡차곡 다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다 실천을 해주셔야만 그나마 최소한의 우리가 이제 어떤 방위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자, 우리 방위사업청 관계자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신다면 하루빨리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의 안보를 위해서 앞으로 남은 밀린 숙제가 없도록 집행도 좀 서둘러 주시고 차곡차곡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중국의 J-20 말씀 감사합니다. 안성호 대표님. 고맙습니다.